하여튼 오늘 이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MTA, 마이크로소프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가 지금 처음 기획해서 오늘 첫날이고, 또 제가 이제 처음 토픽을 맡게 돼서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제가 다음 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하고 그런 주제라 제가 이 첫 번째 주제를 좀 재밌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가급적 여러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셸 전무가 얘기했는데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러셨죠? 혹시? 네, 맞습니다. 내일 뭐 저희 생각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윈도우 8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과거의 윈도우 OS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OS가 제공이 될 거고,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윈도우 8이 어떻게 포지션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준행이 될 거고요. 저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오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십시오, 채택하십시오 라는 내용이라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IT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IT 부서 직원이고, IT 부서 직원으로서 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일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사업부를 거쳤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이나 또 이런 제품을 도입할 때 되면 걱정되는 게 있죠. 이게 정말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례가 어딨냐? 이 괜히 또 많은 비용들을 도입했다가 잘 안 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완전히 해소됐지는 않지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레퍼런스 케이스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원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저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검토하시거나 혹은 제품을 채택할 때 사전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니까 그래 들으시고요. 저는 이제 그 관련된 개발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IT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IT란 말이 도입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전산이라는 게 도입됐을 때는 DP라고 그랬었죠.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말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옛날 전산실은 DP실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DP실에 가봐라, 전산실에 가봐라 하는데, 요즘은 IT 부서를 전산실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죠. 경영정보실, 정보지원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 나왔고, 또 DP가 아니라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IT의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도대체 IT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 첫째, 기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죠. IT가 구성되어 있는 게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혹은 다른 여러 솔루션들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죠. 업무 프로세스. 과거에 모든 회사들이 IT가 없던 시절에도 업무 프로세스였었는데, IT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그 프로세스에 조금씩 변형이 가해지고 조금씩 프로세스가 간편해지거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IT로서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사실 또 거꾸로 돼가지고 IT가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IT 때문에 프로세스가 바뀌기도 합니다. IT의 이러한 기능과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ERP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ERP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모듈이 옛날에 ERP 시스템 없을 때 돌아던 그 기업 내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ERP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많은 회사에 채택하면서 요즘은 좀 반대로 ERP 시스템에 프로세스를 맞춰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그 공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IT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죠. IT라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재고 관리 부분인데, 이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생산이라는 부분에 IT 기술이 들어와서 생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준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생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IT가 프로세스 단순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적시에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적절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IT에 대한 역할이 점점 더 기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제가 부분을 썼는데 컨슈머전 IT하고 패스트 마켓 쉬프트하고 클라우드 이코노미스를 썼는데 컨슈머전 IT라는 거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로 쓰는 용어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Bring Your Own Dev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기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전부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패드 들고 들어오시고 갤럭시 탭 들고 들어오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기기를 가져와가지고 붙여달라고 그러고 킨드 갖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신기술에 접속을 하고 있고 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에서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패스트 마켓 쉬프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년, 7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라고 하면은 애플,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SQL에 관련된 오라클이나 다른 회사를 얘기했었는데, 최근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자라면 여러분 아마 요즘 또 경쟁자로 쳐지지도 않는 때도 있지만은 애플, 구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 요인에 따른 그 시장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한 기업으로서 그런 시장 대응을 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조금만 늦어지면은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IT 요구하는 거는 빠른 시장의 대처를 위해서 시스템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렸지만은 그럼 기업 내에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IT가 어떻게 얼란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다 얘기하시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해야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해야 된다.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클라우드 컴퓨팅 통해서는 기대하는 거는 자,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니까 비용이 싸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IT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훨씬 더 커진 거는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 경쟁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빠른 시스템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나 이런 새로운 기술 접목해서 좀 더 비용이 저렴한 시스템 만들어달라는 그런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세 꼭지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IT가 기존에 했던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서비스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즉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제공함으로써 좀 나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관련돼서 이제는 프로세스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IT 시스템. 그래서 프로세스 바꿔가지고 외부 경쟁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꼭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냐 IT. 제가 잘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약 112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된 디바이스가 약 129만 대 정도 있습니다. 있고 시스템 센터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36만 대 정도 매니지되고 있고 쭉 보시면 또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26 페타바이트. 뭐 요즘들 빅데이터 많이 얘기하시죠. 26 페타바이트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만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리 관련된 프로세스 마이크로스.com의 그 비즈니스 숫자 같은 부분이고 맨 오른쪽에 보면 First and Best Customer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IT 부서의 사용자이기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만드는 제품 그룹의 평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들,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의 IT 시스템이 다른 회사 시스템이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저는 베타 시스템 갖고 운영을 합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 베타 시스템 가지고 사전에 써보고 검토하고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베타 시스템 가지고 운영하자고 하면 거의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그 IT 부서장은 바로 그 다음날 잘릴지도 모르고요. 근데 저희는 그만큼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많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품도 개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IT 동향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컨슈머라이제이션 IT, 그 Bring Your Own Device가 있고요. 그 소셜 컴퓨팅, 뭐 페이스북, 트위터, 저희가 좀 야머 이런 소셜 컴퓨팅이 도입했고 리얼타임 IT란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IT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빠른 시간 안에
외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사내 업무를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리얼타임이라는 말을 쓰고요. 과거에 IT 얘기를 하면은 단순화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단순화하고 오토메이션, 심플리케이션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사실 그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기업 내 비즈니스 현황이나 또 외부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데는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바뀐 게 단순화가 아니라 저 영어로 어질리티하고 레질리언스를 가져가자고 그러죠. 대처할 수 있게 빠른 스피드 투 마켓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피드 투 마켓을 주는 게 결국은 리얼타임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의 모바일, 지금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듯이 모든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 통해서 사내 네트워크에도 접속하거나 혹은 이메일 시스템을 보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런 IT 동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IT 시스템이 결국은 IT 기술 좋은 거 보자는 거하고 팬시한 거 보자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 내에서는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고 IT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요건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의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 요건을 보면 첫 번째 비즈니스 성장해야 되고 경쟁 우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만고의 진리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성장을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회사는 조만간 문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고민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떤 부분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죠. 근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죠. 근데 빅데이터 부분은 사실 좀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정의가 뭐냐, 얼마 이상이면 페타바이트면 빅데이터냐, 테라바이트는 아니냐 이런 정의가 많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 가서 들은 얘기는 빅데이터라는 걸 정의만 갖고 하기 시작해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의 유래는 요즘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소셜 컴퓨팅이나 새로운 IT 환경들이 제공되면서부터 과거에만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람들의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 친구를 맺고 있고 누구 친구의 댓글을 많이 남기고 한 부분들이 하나의 마케팅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제 정의는 큰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데이터를 새로 창출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주로 로그 데이터 많습니다. 최근에 전체 데이터의 3분의 1이 로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로그 데이터 등도 이용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활용을 하자는 게 빅데이터의 정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하면은 다른 어떤 교수님이 설명한 거는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라고 부르자. 데이터 크다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분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분석이라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비용 절감 이런 효율성 제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가상화 지금 다들 고려하고 계시고 도입하고 계신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히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 시큐리티 어떻게 보장할 거냐, 프라이버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번째 최신 테크놀로지 접목도 차별을 해야겠다 기업이 아마 요즘은 과거에는 인터넷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없는 게 하나도 없죠. 최근에는 소셜 컴퓨팅 나오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계정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계정이 없는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 같죠. 옛날 농사나 짓는 회사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접목해서 차별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이 그 시장에서 성공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참 해야 된다는 부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소셜 컴퓨팅, 소셜 미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저도 간소화는 말을 썼지만 언프로스 개선해야 되겠다. 그다음 간소화해야겠다. 간소화는 사실 쉽지 않은 토픽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업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를 온라인 시킬 것인가 그런 걸 고민했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건과 IT 요건을 어떻게 접목시켜가는 고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이기 때문에 앞장에서 설명드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똑같이 매년 IT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우리 사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우리가 간소화하고 빨리 외부 시장 대응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금기시되어 있지만은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 기기들 어떻게 우리가
사내 시스템 접목할 것이냐. 저희 한국은 좀 덜한데 본사만 가도 본사에 가면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라고 합니다. 시애틀에 약 한 몇백 개 되는 건물이 쭉 있는 캠퍼스 본사가 있는데 거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스스럼 없이 아이패드 들고 다닙니다. 아이패드 상당히 많은 사람 들고 다니고 그런 것도 저희로서 고민이 그럼 아이패드를 들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를 것이냐. 그거 자르지 못하죠. 그건 HR상을 안 되는 문제 짜지 못하고 저 사람 시스템 어떻게까지 접속시켜 줄 거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게 제 고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산에 가시면은 좀 나이 드신 고참 임원께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가져와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나 회사 건 보고 싶은데 자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똑같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림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IT 추진 전략인데 매니 오브는 제가 말씀드린 큰 모토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외부 시장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넥터 컴퍼니, 우리 회사 내부를 연결시켜 주겠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2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본사와 지사 또 지역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연결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딜라이트 커스터머. 여기서 커스터머는 저희 IT의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사업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업 부서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족을 시켜줘야겠다. 세 번째는 인스파이드 인더스트리라는 말은 저희가 쓰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증빙을 통해서 외부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 각각 전략으로 보면은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부서와 파트너십 가져가고 또 퀄리티 인 솔루션, 디지타이드 옵티마이즈하고 이노베이션 하겠다는 맥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IT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모든 일반 개인들도 IT 기기를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가 대표적인 거고 패드 또 기타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들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 저희만의 컨슈머 자산 IT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 두 번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어떻게 연동을 잘 시킬 것이냐. 세 번째,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똑같은 세 가지 주요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축. 모든 사람이 컨슈머죠. 사실 컨슈머니까 소비재로서 여러분 개인도 밖에서 스마트폰을 사거나 패드를 사죠. 컨슈머인데 그런 컨슈머들이 회사에 오면은 컨슈머가 아니죠. 그다음부터 이제 워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컨슈머 디바이스를 같이 갖고 오죠, 회사에. 그래서 저희가 컨슈머 자심 IT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산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 소비자지만 사용하던 소비자 기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컨슈머점 I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줄 것이냐? 현황을 보면 이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있죠. 다양한 근무 형태,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마트 워크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세대, 다양한 스마트 기기 있고, 브링어 디바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용자들도 이 IT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잘 쓰죠. 패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게 그런 얘기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CIO가 95,000명이다. 저희 직원이 95,000명인데, 입 달린 사람 다 얘기합니다. 타픽만 나오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CIO가 95,000명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에 돌아가시면은 몇몇 헤비 유저들, 테크니컬 쌉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IT 부서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나 대출하라고 그러죠. 이게 왜 안 되냐 그러고. 왜 내가 회사 네트워크 접속 못하냐 그러고 따지는 사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컨슈머스 IT가 나오는데, 그래서 컨슈머스 IT는 두 꼭지인데,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기계 쓰겠다. 내가 좋아하는 기계 쓰고 싶고, 내가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이거 접속해서 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기기인데, 우리 회사 규정상 좀 안 맞는, 회사 정책상 안 맞는 기기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관리 방안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아무 때나 가서 데이터를 보겠다 하면은 보안, 데이터 보호 문제가 되겠죠. 유출될 수도 있고. 요즘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가끔 뭐 소셜 미디어에 회사에게 다 써놓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저게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이 TPM 모듈이 없는 디바이스 같은 걸 갖고 회사 네트워크 접속해가지고 회사 데이터를 딴 데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업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위에 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은 그 COIT, 컨슈머 IT의 테크니컬 이슈입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맨 밑에 보면은 그 베네핏은 3개입니다. 어질리티, 아주 빨리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산성 높아지고 그 엔드 유저들이 아주 해피한다 3가지인데 따지고 보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런 테크니컬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그램은 생산성과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 X축은 그 디바이스가 관리될 수 있는 거냐, 관리 안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뒤에 보이겠습니다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TPM 모듈이 없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런 그 랩탑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 안 되는 기기들. 그 다음에 왼쪽은 그걸 통해서 쓸 수 있는 업무들. 올라갈수록 조금 더 회사 내에 사내 정보가 많고 그 업무 복잡,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있는 부분이죠.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스마트폰이나 패드 갖고 사내 이메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죠. 이메일까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인터넷 접속은 대부분 안 되고 있죠. 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컨슈머셜 IT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컨슈머셜 IT라는 얘기가 디바이스 얘기가 아닙니다. 디바이스를 뭘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잘못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내 데이터 유출돼서 있다는 게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 본 그 데이터인데요. 메뉴에 보면은 미국에서 1분에 한 113대 정도의 전화기를 분실한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공항에서 한 일주일에 보면 약 한 12,000대 노트북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1분에 30분에 한 대꼴로 분실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카고하고 런던의 택시에 1년에 보면 약 12,000대 디바이스가 분실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다 환산하면은 약 연간 21억 불의 손실이 나고 있답니다. 한 21억 불의 손실이라는 게 기기의 손실이지만 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유출된 손실은 더 심각하죠. 기업에 주는 폐해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컨슈머셜 IT 정책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모든 회사에서는 이 컨슈머 디바이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겠다. 단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디바이스 이슈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런 디바이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리 방안을 정리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컨슈머셜 IT고, 이 부분은 정책은 여러분들께도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채택한 4가지 정책입니다. 4가지 필러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은 그 윈도우 베이스 디바이스를 하겠다. 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많이 팔자는 얘기 아니냐, 너희 것만 뭐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일 윈도우 8이 발표되면 동시에 발표되는 게 그 서피스 RT, 서피스라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그 태블릿이라고 하긴 뭐하고 태블릿과 PC 겸용하는 저 PC가 내일 출시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모든 윈도우가 동작되는 PC의 칩은 인텔이었는데 내일 발표되는 건 ARM 칩입니다. ARM으로 내일 발표된 칩이 있는데 그 칩은 마찬가지로 ARM 칩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긴 하지만 TPM 모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발표된 제품은 우리 사내 시스템에 접속 못합니다. 이메일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런 정책을 세우는 거는 윈도우만 고집하지 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와 그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칩과 TPM 모듈이라는 칩과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 요건을 갖춰야지만 사내 네트워크 모든 시스템 접속할 시스템 만들어주겠다. 아닌 거는 제 뒤에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 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왔거나 혹은 그 와이파이로 들어와서 이메일만 보거나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스템 센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스템 센터는 뭐 당연히 저희 회사 솔루션인데 시스템 센터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걸 통해 가지고 각각 사용자 사용 디바이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있을 텐데 그 사내에
사내에 그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해도 몰래 갖다 쓰는 사람들 있죠. 모르죠.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시스템 센터 같은 걸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모듈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쓰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또 그런 나중에 이슈화 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센터가 또 갖춰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기본적인 얘기하지만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축해가지고 사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부분이 두 번째 필라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좋지만은 저희가 말할 때는 좀 통일된 부분이 필요하다. 통일된 부분이 필요해서 이 호환성이나 그 다음에 또 이식을 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오피스 스페이스의 모든 시스템을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향상 툴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달 발표될 이제 새로운 버전 뉴 오피스, 그 다음에 우리 링크,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기반의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왜 중요하냐면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죠. 이제 한 사람이 써가지고 혼자 써가지고만 이 생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협업하는 사람과 같이 씀으로써 그 생산성의 향상은 10명이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택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으로 디바이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디바이스들은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TV 이런 게 왔을 때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일 그 일원화된 에코시스템을 지원해서 같은 OS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UI를 통해서 같은 애플리케이션 돌아가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또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위해서 저희는 똑같은 개발 환경, 요 네 가지 필러로 만들고 있고, 요 네 가지 필러가 여러 고객분을 제한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저 규칙을 지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인데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윈도우 베이스의 PC 선호한다 그러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맨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그 초록색으로 도메인 조인이라고 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 PC나 그 다음에 TPM 칩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PM이 있어야지만 도메인 조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yes죠. yes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컨슈머 PC에서 비트락가 안 되는 부분, 저건 기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아주 기밀 데이터를 갖다 놓기엔 좀 문제가 있죠. 저는 못하고 오른쪽에 보면 도메인 조인이 안 된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폰, 아이패드가 있죠. 아이패드 보면은 사실 다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나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메일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저런 TPM 칩이 없거나 저런 난스탠더드 디바이스를 회사 사내 인터넷 접속했을 때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메일만 되면은 많은 사용자들은 저 아이패드나 아이폰 통해 가지고 이메일 통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사무실 와서 사무실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도메인 조인이 되는 PC가 이제 나왔다고 그랬을 때 풀어가지고 모든 디바이스에 다 들어간다면은 더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러면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관리 그다음 시큐리티 보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컨슈머스 IT 마치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서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 뭐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IT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마이크로소프트 IT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마 여기 대부분의 IT 조직이 속해 있는 부서가 회사 내에 보면은 그 CFO 조직에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뭐 기획부서 조직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사 기업 내에서 IT 부서는 지원 부서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그 컨트롤하는 부서, 파이낸스 속해 있어가지고 그런 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그 CEO한테 속해 있는 부서로 옮겼습니다. 즉 다른 사업과 같이 속해 있습니다. 비즈니스하는 다른 사업과 똑같은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고 그때 조직을 다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에 회색으로 된 5개 그 박스가 있는데 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 것이냐, 우리 제품 기획 부서에서 만들겠죠. 만들고 나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품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시장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사람이 알릴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리고 나면 어떻게 마무리 질 거냐. 어떻게 오다를 받아올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다 받았으면 어떻게 공급할 거냐. 라이스 공급할 거냐. 다섯 번째는 다 공급이 되고 나서는 고객들이 그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 다섯 개 프로세스가 우리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세스고, 오른쪽에 그 연두색으로 한 부분은 그걸 지원하는 여러 그 코퍼레이트 펑션이라고 그러죠. 뭐 HR, 파이낸스, 법률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개 부서에 다섯 개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T 조직은. 그래서 세일즈 앤 마케팅 IT라는 부서는, IT 조직 내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는 부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세스를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커머스 IT라는 부서는 네 번째 프로세스를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과 맨 다섯 번째 그 프로세스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 IT라는 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부서 이름 자체가 프로세스에 지금 맞게 얼라인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그 백오피스에 관련된 또 코퍼레이트 펑션 IT라는 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그림 그려진 박스나 조직들은 대부분의 경우 저희 말하는 그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부서고 에러비 툴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112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또 각 그 지사별로 나라별로 그 네트워크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또 이 사무실 환경도 꾸며주는 그런 부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쉐어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쉐어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은 중간 얘기 보면 사이트,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면 한국 사이트에 그 엔드유저의 서비스,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업무 프로세스 마친 그 업무 프로세스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부서가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각 나라의 자리에서 현장에 사용하는 사이트 서비스에 좀 쉐어 서비스 조직, 이렇게 속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좋아진 부분은, 사실 그 전에 조직을 보면은 이게 선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유저 리퀘어먼트가 들어오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 가서 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가서 개발해주고 지원해주고 했는데, 저렇게 부서를 나눠놓고 나서 보면은 전문성이 생기고 조금 더 유저 리퀘어먼트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기술은 사실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과거에도 말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안 썼지만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그 유틸리티 서비스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요즘 그 얘기 맞아요. 그 어떤 뉴 노멀로 거의 자리매김을 했는데, 거의 일반화돼가지고 점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당연한 과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실 배경을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우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공자들, 기업들이 원해서 제공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는 전 세계 그 딜리버리를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놨는데, 그게 보면은 항상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100% 활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연말 연시나 이런 때는 갑자기 스파이크가 올라오고 피크 타임 되지만 그 다음에 막 남아 유휴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거지. 좀 아깝지 않냐? 아까운 거 우리가 좀 서비스를 하자. 돈 조금만 받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서비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라, 내가 갖고 있는 뭐 그 사스를 사용해라, 파스를 사용해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휴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일반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고, 일정 사용에 따른 그 서비스 차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은 다들 얘기하죠. 다 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하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사내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로 갈 때 얼만큼 비용이 절감될 것인가 실제 분석을 해봤는데, 11% 정도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10% 정도는 하드웨어 호스팅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우리가 여러 서버에다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는 지원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쭉 여러 개 나눠져 있다 보면 거기에 지원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을 9%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
약 한 30% 정도가 저희는 절약된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0% 절약되니까 클라우드로 다 가야겠죠. 그런데 다 간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나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모든 게 다 가야 된다. 근데 실제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고 클라우드를 이행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내부에서 하는 기준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후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는 게 리스크가 없느냐. 이걸 가져왔을 때 리스크라는 게 HBI 데이터라면 많이 쓰죠. 이런 부분들 괜찮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회사 안에 다른 서드파티 제품이 포함되는 게 없냐는 걸 검토를 하고 괜찮다. 그럼 두 번째는 가치가 있냐. 클라우드 가가죠. 클라우드 가나 안 가나 별 차이 없다. ROI 상이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사실 꼭 가야 될 일은 없죠. 그걸 검토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은 ROI가 괜찮냐. 뭐 한 1대 몇 정도 나오냐.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세 번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내 애플리케이션이 약 35, 40, 25 정도 나눠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복잡도에 따라 가지고 이 난이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로 가보자. 그러면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해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걸 분석하다 보면 약 한 10% 정도는 바로 직접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짭니다. 짜는 거고 20% 정도는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키텍처링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50% 정도는 새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 버추얼 머신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는 모든 게 다 간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고 클라우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한지 리스크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러분 얘기하시는 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버추얼 머신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퍼블릭 데이터 센터 쓰는 거하고 여러 가지 분께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 버추얼 머신 그냥 올리는 것도 있고 새로 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아예 그냥 안 움직이거나 그냥 있다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보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나쁘다고 평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는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봐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옮기려다 봤더니 새로 다 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클라우드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초기 단계인데 이 아직 브레이크 이븐까지 못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비용 절감이 안 나오고 투자만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 좀 몇 달 전 건데 약 한 50개 정도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애저 서비스로 올라갔고 저희가 회계년도가 7월서부터 6월까지인데 2015 회계년도까지 약 80%가 이행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 회사에서 인사고과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인사고과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초에 한번 쓰고 연말에 한번 쓰죠. 연초에는 고과 처음에 만드느라고 내 금년에 어떤 놈 할까 만들어 쓰고 연말에는 평가하느라 쓰죠. 연중에 인사고과 시스템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연중에 그 매일 이 매출 장표 보듯이 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대표적으로 연초와 연말에 피크 타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애저로 올려놓고 보자. 그리고 연중에 남는 리소스들은 딴 데 활용하자는 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예로는 저희도 영업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영업할 때 되면은 월말, 분기말, 연말에 많이 몰리죠. 그때 비즈니스가 많은 비즈니스가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약이 끝나면은 여러분의 정보를 넣는 툴이 있습니다. 그 사용량이 보면 월말, 연말, 특히 연말에는 뭐 기하급수로 올라옵니다. 그것도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애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연중에, 월 중에 혹은 연중에 한가한 시간에 다른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금까지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고요. 처음 말씀드린 사용자 중심의 IT 시스템, 컨슈머션 IT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얼라인 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IT 조직을 어떻게 그쪽에 맞췄다는 부분.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몇 가지 기준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일정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그 말하면 모던 IT, 그 최근의 IT는 사실 뭐 IT라고만 이제 말하는 것도 좀 아니고 또 새로운 단어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DP라는 말 많이 썼었고 IT라는 말도 오래 썼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그 개인 스마트 디바이스나 또 소셜 미디어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나오기 전까지 지금 최신의 IT는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기술을 제공해야 되고 더 빠른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한 좀 더 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IT 서비스 하는 조직으로 또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사내 IT 현황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기 좋은 자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그 IT 쇼케이스를 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IT 쇼케이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 쓰는 어떻게 쓰고 있다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 폰 쓰시면 윈도우 폰 마켓에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IT 쇼케이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com에, 그 전에 텍넷에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com에 들어가셔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IT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IT 쇼케이스. 그래서 쇼케이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좀 아쉽게도 영문입니다. 영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각 산업별로 볼 수 있는, 솔루션별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제품별로 볼 수 있는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디플로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막 가운데 거 윈도우 폰은 갖고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울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com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365 대표적인 클라우드 제품이죠. 클라우드 제품인데 클라우드 365로 직원들이 지금 스스로 옮아간다기보다는 현재 프로세스는 프레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프레미스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익스체인지 서버를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는 현재까지는 각 직원들한테 그 사용권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오피스 365 체험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요. 50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365는 아직까지는 각 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